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참의원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암살됨으로써 어제 선거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동정심이 집권 세력 지지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민당을 비롯한 이 집권 세력 또는 개헌 세력이 압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한 4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하려면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일단 개헌 가능한 의석 분포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248석 중에서 반이 되는 125석을 두고 선거를 했습니다. 6년이 임기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그 반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을 합쳐서 87에서 102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합치면은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 의석이 166석인데 그보다 10석 정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분의 죽음이 이루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사무라이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표적을 꿰뚫는 필살기죠. 그게 필살기 역할을 한 게 바로 지난 7월 8일의 암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사무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는 한 4번 만났고 2번 장시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은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강철의 어떤 심이 박혀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드러운 사무라이죠. 근데 이분의 죽음이 그가 이루지 못한 개헌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은 사실은 너무나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전후에 헌법을 만들 때 메가더 사령부가 헌법 초안을 잡아주었습니다. 거기서 평화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기형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국가는 군대를 가져야 되는데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다. 자위대라는 일종의 경찰 비슷한 조직으로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대죠. 개헌의 핵심은 자위대를 군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일부 세력은 우경환이 군국주의환이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도 전범 국가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모두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 이미 한국전이 일어났을 무렵에 독일은 재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정상적인 군대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군대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정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권이 없다. 그리고 집단적 어떤 안보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해석을 바꿔가지고 집단 안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동맹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미국과 같이 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상 그게 불가능한데 아베 총리가 있을 때 헌법의 해석을 바꿔가지고 집단 안보는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의 목표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평화헌법 속에 들어있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조항을 바꿔가지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을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상국가화하겠다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국, 일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국내의 평화주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므로 이게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암살된 거죠. 그러나 그 암살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다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베 전 총리의 죽음 이후에 세계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아주 극찬입니다. 전후 일본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과 평화라는 이 개념을 만들고 미국을 거기에 끌어들인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등등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주었다. 그런 호평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개성하는 사람을 그 뒤에 총리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11.26이 생기니까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어주는 정당이 변절하거나 거의 와해되어 버렸는데 드골의 경우에는 죽고 나서도 프랑스에서 드골리즘을 이어가는 정치 세력이 항상 주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베도 그런 면에서 일본의 드골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은 후계자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문재인, 즉 아베를 상대했던 한국의 두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적대 세력의 정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아베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저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치인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베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고향은 야마구치현 도쿠가와 시절에는 조슈본입니다. 명치 유신의 지사들을 많이 길러낸 요시다 쇼인이란 선생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맹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하면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의를 다하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 그게 어제 참의원 선거 대승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야마구치 현에서 일종의 이 학원 같은 걸 열어서 이 명치유신의 영웅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30살에 처형이 되었어요.
그는 독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서구식의 근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르쳤는데 본인은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30살에. 그러나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명치유신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가 운영한 송하촌숙이라고 한자입니다. 송하촌숙이라고 불린 이 학원에서, 일종의 학원에서 43명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43명의 제자들이 어떤 운명을 끌었느냐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어 죽은 사람이 4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옥사 1명, 13명이 요사이로 말하면 비명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유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3명이 목숨을 바친 거죠. 43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출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다의 제자들 중에서 명치유신의 성공으로 출세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등 5명 정도인데 이들이 일본의 육군과 정계를 주물렀습니다. 그 인맥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같은 고향 출신인 이 아베 씨였습니다. 아베 씨는 항상 말하는 걸 보면은 명치유신의 지사가 되겠다. 지사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의 필살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지고 표적을 꿰뚫는다. 아베 씨에 있어서 그 표적은 개헌에 의한 일본의 국가 정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